같은 AV, MOV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도 수사기록과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사건을 넓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논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저는 실제 사건을 통해 계속 마주해 왔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AV, MOV 사건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사이트 이용 사건을 넘어 조직범죄의 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즉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같은 AV, MOV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운영에 관여했는지, 누가 영상을 공급했는지, 누가 반복적으로 결제했는지, 단순 시청인지 다운로드 소지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영상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는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AV, MOV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형량이 어떻게 갈릴 수 있는지, 어떤 요소가 처벌을 무겁게 만들고 어떤 부분이 대응의 핵심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서버 자료, 결제 기록, 다운로드 로그 등을 바탕으로 개별 이용자의 행위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자료 중 하나가 다운로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것과 회원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충전한 뒤 실제로 영상을 내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원가입과 결제, 다운로드까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 접속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이용행위로 볼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그냥 잠깐 봤을 뿐입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본 것일 뿐입니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운로드한 영상의 내용입니다. 같은 사이트 이용자라고 해도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일반적 불법 촬영물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순히 사이트 이용 이력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파일을 확보했는지가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담 정도에 따른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형량은 핵심 가담자와 아청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 아청물이 아닌 불법 촬영물만 시청한 경우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핵심 가담자입니다. 반복적으로 고액 결제를 하고 영상 제작 요청을 했으며 영상을 유포하고 홍보 역할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징역 5년에서 10년 수준의 실형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사방 사건에서 유사한 역할을 했던 가담자들이 7년에서 8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히 아청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입니다. 결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이용기간이 짧으며 다운로드가 일시적인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청물이 아니라 그냥 불법 촬영물 위주로 시청했고 단순 스트리밍에 그친 경우라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버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기록, 결제 내역, 파일 내용처럼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섣불리 대응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진술을 하면 나중에 그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에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록과 행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AV, MOV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과 달리 조직적 범죄 프레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위가 조직의 유지나 확장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 결제자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자금 제공자 역할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인천 지역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을 몇 차례 진행해보면 실제로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인천인 분들이 걱정 속에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수사를 경기 남부청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 변호사들만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천 지역 분들이라면 인천에서 가까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하시고 사건 진행을 논의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 자료 정리, 수사 대응, 추가 상담까지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주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부담없이 자주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건 대응에 있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본인의 결제 기록, 다운로드 여부, 이용 형태를 정확히 점검한 뒤 초기 대응 방향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법의 언어로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